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앞서 이전 차시 연습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사과, 배, 귤, 오렌지, 네 개의 과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 토마토, 바나나, 수박, 딸기. 여기에도 네 개의 과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리스트 중 어딘가에 사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 사과가 있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사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의 특성 중 하나가 두 개의 리스트, 두 개의 시퀀스 자료 구조를 연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 안에서 사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인 연산자를 사용하여 사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 리스트별로 각각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리스트 중 어디에 사과가 있든지 둘 중 하나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 5월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5월 연산자로 각 리스트에 사과가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두 리스트 모두 사과가 있어도 되겠죠? 그러나 둘 다 없을 때만 false가 되죠.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논리 연산자로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먼저 두 리스트를 연결해서 한꺼번에 확인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FRU1이라는 리스트에 사과, 배, 귤, 오렌지 네 가지를 넣어주고요. FRU2라는 리스트에 토마토, 바나나, 수박, 딸기를 넣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는 사과가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상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 새로운 프루트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사과라는 문자열이 프루트 안에 있는지 확인하여 만약 있다면 true, 없으면 false로 출력할 것입니다. 또 FRU1에 사과가 있으면 true로 판단하고 FRU2에 사과가 있으면 true로 판단합니다. 그럼 만약 FRU1에 있어서 true가 되든지 FRU2에 있어서 true가 되든지 또는 둘 중에 한 군데에 있든지 어떤 경우라도 사과가 둘 중에 한 군데에 있으면 true가 되죠. 그런데 여기도 사과가 없고 여기도 사과가 없으면 5월 연산다니까 false 5월 false는 false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습 문제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1에서 20까지의 정수 중에 홀수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리스트를 만든 후 그중 세 번째 홀수를 찾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앞서 배운 인덱스를 사용하여 접근해보면 0번, 1번, 2번 인덱스로 매겨지므로 세 번째 홀수는 2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2번 인덱스에 접근하는 코드를 작성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1에서 20까지의 정수 중 홀수를 찾아야 하므로 먼저 1에서 20까지의 정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21로 작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21까지 작성해야 20일 바로 전, 즉 20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홀수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건너뛰고, 즉 두 칸씩 이동한 수가 홀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에서 20까지의 홀수를 찾아내도록 작성하여 데이터라는 리스트를 출력하면 1, 3, 5, 7 순으로 19까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홀수,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홀수. 인덱스로는 데이터라는 인덱스에 0, 1, 2로 매겨지므로 2번인 5에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습 문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학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앞서 배웠던 인덱스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과 같은 리스트처럼 5개의 요소를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길이는 5가 되고 인덱스로는 0, 1, 2, 3, 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 인덱스 범위보다 더 큰 수의 인덱스를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과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번째 사과를 집어오세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이렇게 문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문제는 논리적으로 네 번째 사과, 즉 인덱스 3번은 없기 때문에 오류가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나면 파이썬에서는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 C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파이썬에서는 인덱스를 벗어나면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전체 시퀀스 객체의 개수, 랭스 A보다 어때요? 하나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이 랭스 A, 즉 리스트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는 길이, 즉 요소 개수보다 하나가 적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랭스인 5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역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175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756개를 모두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랭스 A-1로 작성할 때 리스트의 마지막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랭스 A, 즉 길이로 접근하면 이렇게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해서 레인지를 벗어났다는 에러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의 길이 아까 데이터가 5개인 것 같은 경우에는 O-1, 즉 프로그램에서는 늘 N-1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소에 접근을 했잖아요. 어떤 일련된 자료형이 있었고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해 보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또 접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할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객체는 대괄호로 요소에 접근한 뒤 등호로 값을 할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리스트는 0, 0, 0, 0, 0으로 초기화된 5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리스트예요. 그러면 인덱스는 0, 1, 2, 3, 4. 요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각각 0, 0, 0, 0, 0으로 초기화돼 있죠? 그런데 A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리스트에 값을 집어넣은 것인데요. 0번째 방에는 38을, 첫 번째 방에는 21을, 두 번째 방에는 53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에는 62를, 네 번째 방에는 19.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접근해서 값을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리스트는 대입된 값으로 0으로 초기화됐지만 우리가 값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렇게 대입된 값을 초기화되고 각각의 필요한 인덱스 몇 가지에 접근해보면 이러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값을 할당할 수 있다면 튜플은 어떨까요? 튜플은 읽기 전용이라고 앞서 학습했었는데요. 앞과 동일하게 B라는 변수에 00000이라고 초기화를 해놓고 값을 할당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튜플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결국 뭐냐 하면 튜플은 읽기 전용이니까 뭔가 값을 쓰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라고 에러가 난 겁니다. 우리 시퀀스 자료형 정리하면서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모두 공통 요소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값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뭔가 쓰거나 변경하거나 값을 변경하려는 요소 그런 작업은 유일하게 리스트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튜플뿐만 아니라 레인지, 문자열 또한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요소를 변경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덱스를 사용하여 요소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리스트에 값을 할당해보고 또 튜플에도 값을 할당해보고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레인지와 문자열에도 값을 할당해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 중 리스트를 제외한 튜플과 레인지, 문자열은 읽기 전용이라는 것과 변경이나 입력을 하려 할 때 에러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소 삭제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델은 리스트의 요소도 인덱스로 접근하여 삭제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리스트는 38, 21, 53, 62, 19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두 번째 인덱스인 A2를 지우면 A에 있는 이 값이 지워지고 리스트는 이렇게 지워진 값을 빼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델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위치의 값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읽기 전용 자료형인 튜플은 변경할 수 없으니까 삭제 또한 불가능하겠죠. 즉,
시퀀스 자료형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중에 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읽기 전용이라고 했으므로 쓰기가 불가능했는데요.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지울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튜플 값을 지우게 된다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인지와 문자열도 우리가 뭔가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튜플과 동일하게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 자료형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것과 어떤 값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배워보았는데요. 시퀀스 자료형 중 리스트는 수정 등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튜플, 레인지, 문자열은 읽기 전용 자료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익혀야 할 문법은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하면 잘라낸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시퀀스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자료형인데요. 시퀀스 객체의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로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시퀀스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으로 새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객체의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를 주면 그 사이의 값을 잘라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A라는 리스트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A의 0부터 4를 잘라내어 프린트해보면 0부터 4까지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9이므로 그러면 0부터 역시 슬라이스도 벽을 치는 개념입니다. 0부터 4 앞에 벽을 치면 0, 1, 2, 3 해당되는 인덱스 0, 10, 20, 30 이렇게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것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A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0부터 4까지라고 해놓으면 0부터 3까지의 값을 가져오게 되지만 원래 객체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파이썬 에디터에서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A는 0, 1, 2, 3, 4, 5, 6, 7, 8, 9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덱스 0에서 4까지를 슬라이싱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0:4로 입력하여 프린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니 어떤가요? 0, 1, 2, 3이 출력되었죠? 이렇게 에디터에서 작업하여 쉘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A는 어떻게 변했을지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A라는 리스트가 실제로 변하지는 않았죠?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시퀀스 객체의 일부를 잘라 새 리스트를 만든다는 표현은 A의 0부터 4로 B라는 이름의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B를 프린트해보면 슬라이스한 값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앞과 마찬가지로 B와 A를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스되어 생성된 B와 A가 출력되었는데 보시다시피 A 자체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슬라이스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슬라이스가 그렇게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앞서 배웠던 레인지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요소가 10개인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려면 앞서 인덱스 사용해서 배웠던 것처럼 0에서 9까지가 아니라 0에서 10까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덱스 번호가 다음과 같이 0에서 9까지 지정되어 있지만
레인지와 동일하게 0에서 9까지라고 지정하게 되면 9번 인덱스 바로 앞까지의 요소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덱스 8가지의 자료만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0에서 10까지라고 지정해야 10 바로 앞 9가지의 요소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라이스에는 끝 인덱스를 벗어난 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0에서 10까지 지정하여 A의 모든 요소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슬라이스를 사용 시 요소의 길이, 즉 개수를 그대로 작성해줘야 전체 값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시작이 1이고요. 끝 인덱스가 1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럼 인덱스가 0에서 1, 2, 3, 4로 쭉 나열되는데 1에서 1이라고 지정하면 1에서 1 앞에 위치해서 벽을 치게 되고 그러니까 갖고 올 수 있는 값들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만약에 10을 하나 가져오고 싶다고 할 경우 이렇게 1부터 2까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럼 1 위치 앞, 2 위치 앞에서 벽을 치게 되어 사이에 있는 10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동일하게 지정하게 되면 아무 값도 가져올 수 없으며 어떤 인덱스의 값을 슬라이싱으로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 그 인덱스에 접근하는 값보다 하나 큰 값을 작성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슬라이스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1번 인덱스 값을 가져오고 싶다고 했을 때 1과 1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지만 1과 2 사이로 지정하게 되면 1과 2의 앞에 벽을 치게 되어 그 사이 10이라는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슬라이스 했을 때 실제 가져오는 요소는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 플러스 1까지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로 리스트 중간 부분도 가져올 수 있겠죠? 앞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인덱스 번호가 0부터 1, 2, 3, 4, 5, 6, 7 쭉 있고 만약 4부터 7까지로 지정했을 때 4와 7 앞에서 벽을 만들어 가운데 있는 40, 50, 60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A의 4에서 7은 리스트 A의 중간에 있는 인덱스 4에서 7 사이인 요소 3개를 가져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스트에 접근할 때 양수 인덱스도 있었지만 음수를 인덱스로 지정할 수도 있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위치는 0, 1, 2, 3, 4로 쭉 지정되고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로 지정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고 4와 마이너스 1 앞에서 벽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 40, 50, 60, 70, 80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1의 위치가 끝부분인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 앞까지의 요소를 가져오고 마이너스 1의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스의 증가폭을 지정하여 요소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다음에 인덱스 증가폭을 지정해주면 인덱스를 건너뛰며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인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리스트에서 2와 8 사이의 인덱스의 증가폭을 3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5, 6, 7, 8, 9로 있을 때 2부터 시작해서 8 앞에 벽을 세우게 되니까 20부터 80 사이의 요소에서 3씩 건너뛴 요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가져올 수 있는 값은 20에서 50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죠? 2부터 8 앞까지 벽을 세우고 3씩 증가하게 되는데 80은 범위 바뀜으로 포함되지 않고 20과 50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슬라이스의 시작, 끝, 증가폭이 사용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폭을 지정하더라도 끝 인덱스의 값이 넘어가게 되면 그 값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끝 인덱스 마이너스 1과 증가한 인덱스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소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앞서 본 예시에서 80까지의 값을 가져오려면 8을 9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럼 2에서 9 사이의 값 중 3씩 증가하는 20, 50, 80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9로 끝 인덱스를 지정하면 9 앞까지 벽을 세워서 80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슬라이스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슬라이스는 리스트에서 우리가 특정한 값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에서
0에서 4까지의 인덱스 값을 설정하면 0과 4 앞에 벽을 쳐서 그 사이에 0, 10, 20, 30을 출력하게 되면서 0부터 원하는 요소의 인덱스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또 필요에 의해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하고 증가폭을 지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덱스를 건너뛰며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에서 8 사이를 3씩 증가시키면 20과 5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슬라이스는 왜 중요할까요? 만약 앞서 살펴본 예들처럼 0에서 90까지 요소가 10개 정도면 굳이 슬라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덱스로 접근하여 원하는 요소를 가져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에서 1000까지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1000개의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지정된 범위를 가져오려고 할 때 슬라이스를 적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될 때는 슬라이스를 적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의 사용법을 잘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수업 마무리 전 연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A라는 리스트의 요소는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으로 -10부터 10까지의 정수가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리스트에서 1번의 값을 뽑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2번의 값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3번과 4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4가지 결과값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학습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슬라이스의 개념 잘 기억해서 풀어본 뒤 다음 시간에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에서는 인덱스와 슬라이스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도 시퀀스 자료형에 대해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